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촛불 하나 더하기님 완전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중도 있게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좀 들을 만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막상 재미없는 방송이 아닌가 늘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앞서 제가 이 한동훈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었죠. 한동훈이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내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떠도는 모든 소문은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예요. 지금 떠도는 소문 중에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 송파병에 출마할 것이다. 송파에서 출마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송파병 지역에 가본 적도 없대. 가본 적도 없다고? 송파는 바로 옆인데? 사실 그 말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송파 쪽으로도 안 가봤으면, 이거 진화도 안 가봤나? 좀 당혹스럽네요. 예, 여하튼 간에, 한동훈은 하여튼 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런 소문을 막으려면은 나 출마 안 할 거야 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치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그 모습은요, 적어도 국회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억지를 쓰고 말장난을 하려고 드는 궤변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거 정치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 누구든지 쉽게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지 잘못이지 남이 뭐 하기 잘못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보면은 도대체 쟤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대죠. 한동훈을 조선 제1검이라고 한다는데 한동훈은 조선 제1검이 아니라 한동훈은 조선 제1혀다. 이 말을 뭐 김의겸 의원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빈정거렸죠. 빈정거리면서 아이고 뭐 덕담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도 덕담을 하나 돌려드리는데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중단하지 못하겠으면 줄이기는 좀 해라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조선 제1검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붙여준 거다. 이 거짓말이죠. 조선 제1검이란 말은요, 기자들이 붙여준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조중동하고 SBS 막 이쪽 애들이 조선 제1검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었어요. 근데 그게 번진 거예요. 누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말을 했다 그래? 그거 생억지에 지도 아마 잘 모르면서 일단 갖다 붙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짓말은 지가 하고 있는 거죠. 어디다 대고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한동훈은 뭐 저도 이렇게 한동훈한테 덕담을 한마디 했으면 싶어요. 예. 그 남 걱정하지 말고 니 거나 좀 챙기라. 고소 고발 좀 하지 말고 정치를 하든 장관을 하든 뭘 하든 니 그래 갖고 안 되거든. 이거 진짜 덕담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한동훈이 논란거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이 하나 진행 중이에요. 검사가 어떤 출마를 하려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지방의원이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여기에 출마하려면은 현재는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6개월 전에만 뭐 퇴직을 하면 돼요. 그런데 1년 전까지 1년 전에 이미 퇴직을 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검사직에서 벗어난 지, 검사직을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선출직에 나갈 수 없다라는 법을 현재 만들려고 해요. 이 법은 2020년부터 추진이 됐던 법입니다. 당시에 이 법을 맨 처음 시작을 한 거는요, 누구? 국민의힘 쪽에서 시작했었어. 그때 미래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왜? 이탄희 의원 있죠.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뭐 최기상 의원 이런 사람들 저격한다고 이분들이 판사 그만두고 거의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으니까 이거 저격한답시고 1년 동안 판검사로 재직한 사람은 적어도 판검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했던 법이에요. 자, 그 법이 이제 의결될 단계에 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서는 그래, 그 법 만들어도 좋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 들어서더니 그 법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검사로 근무한 자, 판사로 근무한 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선출직에 나설 수 없다. 그게 왜?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대. 아니 뭐 영원히 하지 말래? 1년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참, 한동훈은 헌법을 거의 이쯤 되면 헌법을 지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고쳤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가 재헌권자인 것 같아요. 참 버릇이 참 나쁘된 것 같은데. 자, 이걸 두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지가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한동훈은 검사가 아닙니다.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보아야겠으나 일단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을 뭐 6개월 전에만 하면은 뭐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동훈이 해당되는 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한동훈은 왜 저러는 걸까? 지 검사 후배, 지 검사 동료, 지 검사 선배 이런 사람들의 출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출마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저러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지금 검사들이 출마할 거다. 전국 곳곳에 검사들이 마구마구 내리꽂히듯이 공천될 거다라는 견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런 주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전망들이 글쎄 거의 흘러넘친다고 봐야겠죠. 흘러넘친대. 그러니까 뭐 어디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의 뭐 어느 지역구에 뭐 한동훈 검사들이 이미 뭐 내정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 내정이 돼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검사가 공천을 받을 거로 내정이 돼 있다. 또 우병우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인 충북 영주에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 나와요, 벌써. 그리고 어디에는 누구. 예. 지금 요즘에 이 설화, 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재원 의원, 전 의원이죠.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분
검사 출신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글쎄요. 검사들이 모든 뭐 주요 공직이나 직종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누구 말 맞다나 검사 전성시대죠. 근데 국회의원만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하고 별 관련이 없는 그런 곳까지도 검사들로 다 채워졌대요. 해양조사협회, 기상기술원, 국립암센터까지 검사들이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맨 처음 우리가 제일 어처구니 없어 했던 것이 이복현이죠. 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이복현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에요. 예.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금감원장에 딱 박혔죠. 자, 뿐만 아닙니다. 뭐 지금 청와대도 있고 국무총리실에도 그렇고 지금 검사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주요 보직 40여 군데, 정부 주요 보직 40여 군데를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검사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대검찰청의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장난이 아니야. 이제 말 그대로 검사 전성시대야. 그런데 금융감독원, 금감원장에 검사가 딱하니 내려꽂혔죠. 이것부터 사실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 금감원장 이 이복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지금 고립이 되고 있어요. 선진국 주가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될 뻔했는데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 왜? 한국이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진국 지수 포함이 좌절돼 버렸어요. 이복현이가 참 큰일을 했죠. 자, 뿐만 아닙니다.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우리 정순신 검사 학폭, 글로리 때문에 결국 무너지긴 했지만 이 참 검사가 뭐 여기저기 손을 안 대고 입을 안 대는 데가 없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 받죠. 보세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검사를 앉혀놓질 않나. 그 대통령실에 곳곳에 검사 출신 혹은 현직 검사들을 비서관으로 박아놓질 않나.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방통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한 사람 MB 출신의 MBC대 출전했던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다가 바로 낙마해 버렸죠. 역시 학폭 때문에. 그런데 그 후임으로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또 검사가 고검장 어떤 분이 거론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없는 데가 없어. 자, 그런데 이 검사들이 이렇게 국가 주요 보직, 그러니까 뭐 주요 공직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직이 아닌 곳까지 검사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 출신 법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금감원에 여기저기 지금 임명을 받고 있대요. 자, 난리도 아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주요 공직이나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기업, 각종 공기업에도 보면은 검사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볼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석훈 전 광주고검 부장검사, 포스코 법무팀장에는 김용전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용전 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고 물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이거는 이번에는 검사로 부족해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이 자리에 앉았어요.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부장검사가 앉았네. 이 사람 현직인데 파견이 됐대요. 와, 진짜 많다, 그죠? 윤석열 정권 초기에 한 40여 명 정도가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가서 내려박혔습니다. 자, 또 있어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인 신동국 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는 한명섭 이사, 남부지검 검사, 원자력안전재단에는 박재휘 서울고검 검사, 한국남부발전에는 김태영 감사, 역시 춘천지검 차장검사, 국립암센터에는 김혜영 전 서울지검 검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료원에는 김경진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김경진 의원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는 이동기 전 대전지검 검사. 아따. 야, 이쯤 되면 검사들이 다 해먹는 거죠. 진짜 웬만한 자리, 빠꼼한 자리, 경상도식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 좀 빠꼼한 자리가 있으면 전부 다 검사들이 다 헤쳐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쩜 이렇게 검사들로만 이렇게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는지, 야, 간도 크다. 그죠? 간도 크죠. 자,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공공기관,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에 새로 취임한 인사가 약 68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66명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 검사는 12명 정도였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판사, 검사, 변호사 탈탈 털어서 30명이었고요. 검사 출신은 3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진출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근데 법조인 출신 진출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검사 출신의 진출은 무려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야, 황당하죠.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각종 기업체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검사들이 장관, 차관, 비서관, 국장, 감사, 이사, 위원장 이런 거 다 차지하니까 기업들마다 검사 출신 모신다고 난리도 아니래. 예? 심지어 여러분들 그 코인, 암호화폐라고 하죠. 코인, 이 코인 거래소 업비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야 아마. 업비트가 검사 출신을 영입을 했어요. 예. 최고 법률 책임자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장관 보좌관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 사람을 영입을 한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푸드의 사회이사로 송찬엽 전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고요.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삼성카드 사회이사가 됐어요. 이게 뭐냐? 윤석열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거나 검사하고 조금만 줄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영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겠지. 검사들이 주요 공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뭐라도 좀 검사들하고 좀 다리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뭐 또 여기저기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들 영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검사들이 다 해먹는 시기가 됐어요. 검사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공직부터 대기업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민 TV님, 난리 부르스네. 임건혜님, 검사 출신 정성시대. 스리참님, 참잇을 거꾸로 하신 거죠? 스리참님, 정권 바뀌어도 참 뽑아내기 쉽지 않겠다. 조수님, 전관 예고 없애야지 저런 사태 안 생기려나요? 안인숙님, 압색 안 받으려고. 자, 이거는요, 이 정도는요, 드러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같이 이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든 감사든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할 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임명됐다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또는 그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보면요, 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요. 문제는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이 법률 리스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좀 막으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뭐 기업들로서는 글쎄 뭐 참 좀 고육지책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법률가가 갈 곳이 아닌 그런 곳까지도 마구 검사들이 내리꽂히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러니까 기상기술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비상임 이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동기일 거예요. 예. 이동기 씨. 이 사람은 변호사도 했고, 검찰도 했고, 뭐 하여튼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검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 이사가 됐는데, 뭐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자, 그런데 보통 자기소개서 쓰면은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상산업기술원이면 기상산업, 어떤 뭐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그 뭔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또 기상이라는 데가 날씨라는 게 꽤 전문적인 분야에 속합니다.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사실 알기 어려운, 일을 하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동기 씨라는 사람이 그 지원서를 냈을 거 아니야. 내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썼을 거 아니야. 이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은 일천하지만 이라고 썼대요. 자기소개서에.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 경력, 행정부 경력,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경험과 지식을 구현해보고 싶다. 기관 내 법치 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은 일천하지만, 이게 자기소개서입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고 합격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 합격하는 사람 있네. 말이 됩니까? 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데 앞장섰던 김종민 변호사, 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뭐 공개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뭐 이 사람이 뭐 요즘 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쓰레기통에서 처박았다고, 시궁창에 처박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잘난 검사들은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나길래 기상기술원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을 시궁창에 때려 박는 행동 아닌가요? 예? 검사 니들이나 잘해. 이씨. 진짜, 아유. 그리고 말하는 꼬라지가 봐요. 법치를 구현한다고? 아우, 속 터져. 파람날개님, 예, 처음 들었어요. 라고 하셨죠. 예.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은 일천하지만, 하지만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 기상기술원에 합격했다라는 이 검사, 전직 검사.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어. 하지만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소개를 써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봤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죠. 처음 봤죠.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죠? 배동우님, 법치가 필요한 기상청이 됐네요. 무인도 애플님, 전두환은 양반이네. 네, 요새 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 양반이었네. 야, 이명박 박근혜는 이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야,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가 나아 보인다. 야,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말 우리가 갈 때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을 보면은 차라리 그때가 나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도대체 뭐 이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앉혀놨대. 이런 놈 찍어준 사람은 뭐야? 박소라님, 완전 웃긴다. 태풍 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야, 참 황당합니다. 그죠? 야, 정말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네, 참 씁쓸하게 그지없네요. 예. 녹두꽃님, 태풍도 기소하려나? 예. 조수님, 풍수에 닥치면 압색할 거야? 라고. 그러게요. 압색할 모양입니다. 자, 이 명단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명단은요, 알려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급하게 채용하고 있는 검사 출신들까지 포함해 보면, 야, 이거 정말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죠. 이쯤 되면. 답답합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근영님,